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맨도 권혁철입니다.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히토류 계약을 맺으면서 히토류를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. 그래서 이 히토류 테마로 다시 상승의 길을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EU에서도 이 중국 히토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규제책을 발표한다라고 한답니다. 이제는 이 원유 확보 전쟁이 아니라 이 히토류 확보 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. 그리고 작년에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었는데, 이 곧바로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히토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 상당히 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.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 한 종류의 원소가 아니라 17종류의 원소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이죠. 뭐 란타늄, 세륨, 네오디뮴 뭐 등등등. 이 히토류 같은 경우 전자 전이가 쉽고 안정적이라서 이 전기차,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, 석유화학, 스마트폰 등 온갖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. 그런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가장 매장량이 풍부하고요. 그리고 생산량 또한 전 세계 70%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이 90% 이상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이 카드를 자주 내비치는데요.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첨단 산업 공장들을 멈추기 일쑤였었고, 제품 가격마저 폭등하기에 이르렀던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되었었죠. 이러한 중국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 중국 이외에 조달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LS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산 히토류라는 대안을 마련했던 거고요. 유럽의 경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유럽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히토류 견제를 위해서 이 규제책을 이 10월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.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뭐 여기 벨기에 솔베이 전기차 히토류 공급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. 그리고 쭉 한번 보자면 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% 이상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의 조치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. 국가 경제 성장을 원유와 석유가 아닌 히토류와 반도체가 이끌면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럽의 국가들도 중국한테 당했으면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겠습니까? 아무튼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읽어보자면 여기 최근 유럽연합은 히토류 독립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담은 새 법안을 마련했다. 2030년까지 매 필요한 주요 광물의 10%를 자국에서 채굴, 그리고 25%를 재활용하고 40%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,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 히토류 공급의 65% 이상이 어느 한 국가에서 조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. 이처럼 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 중국 이외에 이 대안처를 찾기 위해 그 분주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, 이 만약에 이 LS 에코에너지가 이 베트남산 히토류를 유럽에 공급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상당한 매출 이 가져다 올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러한 점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기술적인 측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오늘 LS 에코에너지의 그 주가를 보자면 지금 현재 1.09%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. 오늘 10%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
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죠. 이때 1시 6분쯤에 이때 당시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뉴스가 나왔었더라고요. 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북미 유럽도 공략을 하겠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. 그러니까 재탕 뉴스를 좀 띄워주면서 이 주가도 빵 띄워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물량 털기라고 해야 될까요?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저항이 강했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영상이나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결국에 오늘도 이 부분 돌파를 해주지 못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다행인 점은 지금 3일선과 21선을 지지해 준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더 밑에 여기 5일선까지 지지를 해 준다라는 점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부근,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1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은 저번 주 월요일 날에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하락했던 날 이때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가격 레인지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모두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럼 오늘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 이 메릴린치에서 900주 정도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9시 6분에 이 JP모건 서울에서 6,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하지만 1시 17분에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이 4만 주 정도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이 JP모건 서울 지금 현재까지 34,0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국인의 지금 현재 스탠스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. 네.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가 나왔네요. 하지만 기타 법인에서 83,000주라는 매수를 함으로써 전부 이 매도세를 다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기타 법인 이 매수세라고 한다면 LS 전선이 그러니까 LS 에코 에너지의 대주주인 LS 전선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. LS 전선이 왜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아무쪼록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